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고급 물리학 멤버십 코스로 18번째 시간인데 제2강 라그랑지 역학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오늘과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파동방 정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음번 파동방 정식 2에서는 라그랑지 역학을 이용해서 파동방 정식을 유도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방 정식이 거시세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죠. 그런데 뉴턴의 운동방 정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어떤 현상들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설명하는 법칙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한 유체에 대해서는 파스칼 원리, 그리고 흐르는 이상 유체에 대해서는 베르누이 방정식, 또는 이상 기체에 대해서는 상태방 정식, 이것은 보일샤를 법칙과 같죠. 그런데 파동방 정식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연속된 매질의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파동방 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파동방 정식 또한 뉴턴의 운동방 정식으로부터 유도되어야지 되겠죠. 자, 그걸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데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수학적인 거 조금 필요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y는 fx라는 함수 형태로 쓰면은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죠. x는 마음대로 변하고 그 변한 x에 따라서 y가 변합니다. 그래서 종속변수의 미분은 독립변수가 dx만큼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본 것이죠. 그래서 dy는 fx 플러스 dx 빼기 fx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함수는 뭐냐면 바로 독립변수의 미분과 종속변수의 미분의 비입니다. 그래서 dy 나누기 dx, 이걸 갖다가 d 오버 dx를 도함수를 구하는 연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앞에서 쓴 걸 그대로 쓸 것 같으면 f'x, 즉 1차 도함수는 dx분의 fx 더하기 dx 빼기 fx 이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차 도함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2차 도함수는 종속변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인데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방금 앞에서 본 1차 도함수의 정의를 f'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f''x는 dx분의 f'의 x 더하기 dx 빼기 f'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을 f'x를 다시 또 쓸 것 같으면 f'x 더하기 dx는 f의 x 더하기 dx 빼기 fx 나누기 dx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한 단계 뒤로 가서 fx 빼기 fx 마이너스 dx 나누기 dx 이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차 도함수는 dx의 제곱분의 fx 더하기 dx,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fx, 그 다음에 더하기 fx-dx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언제 격자로 계산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수식들을 이용합니다. 우리 파동방 정식을 유도할 때도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방 정식이란 무엇이냐? 파동이 만족하는 식입니다. 우리 파동을 표현할 때 파동 중에서도 단순 조합 운동이 전달돼 나가는 파동을 우리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로 그 앞에 kx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쓴 거, 사인 kx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쓴 것이 이게 파동을 표현하는 식인데 이 식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한번 여기에 지금 독립변수가 x하고 t 두 개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두 번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이 똑같은 게 나오죠. 사인 함수 두 번 미분하면. 그 다음에 t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 두 번 미분하면 또 똑같은 거 나오죠. 그런데 위에 거는 k제곱이 앞에 나왔고 밑에 거는 오메가제곱 각진동수죠. 이게 앞에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나누면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눠가지고 빼면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변에 k제곱을 곱할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때 K는 파수고 오메가는 각진동수인데 이것들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파장을 주기로 나눈 것이 파동의 속도죠. 그게 람다 F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팟으로 바꿔 쓸 것 같으면 V는 K분의 오메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서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dx제곱분의 d제곱 y, 파셜 x제곱분의 파셜 제곱 y 빼기 v제곱분의 1 파셜 t제곱분의 파셜 제곱 y는 0 이렇게 파동 방식을 쓸 수가 있고, 이 미분 방정식이 바로 파동을 대표하는 미분 방식, 파동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인데 우리 그냥 파동이 만족하는 것부터 이걸 그냥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는 파동 방정식을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이거 알아냈습니다. 근데 파동 방정식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속에 그 파동의 속도가, 속력이 여기에 딱 이렇게 써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이 파동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위치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고 시간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을 뺀 게 0인데, 그때 이제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밑에다가는 1 나누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곱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횡파, 또 하나는 종파입니다. 횡파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줄을 흔들 때 파동 있죠. 그래서 줄에 생기는 파동이 만족할 식을 한번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자, 줄에서는 어떻게 되냐? 줄에서는 줄의 각 부분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이 전달돼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밑으로 델타 x만큼의 부분을 보겠어요. 이 부분의 운동 방정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 빅분침 부분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 줄의 밀도가 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델타 x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하면 뮤 델타 x가 바로 이 부분의 질량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줄의 장력이 타우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줄 어디서 보나 줄의 한쪽 끝이 다른 쪽 끝을 잡아다니는 힘이 바로 이 타우다, 장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 조그만 부분, 요 델타 x만큼 부분의 위쪽에서도 타우로 잡아다니고 아래쪽에서도 타우로 잡아다니고 어디서나 다 타우로 잡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빅분침 부분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자, 이 부분에 작용하는 위쪽 부분, 이걸 갖다가 Y축이라고 하면 Y축 성분의 힘은 이게 바로 알자 힘이죠. 이건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어떤 가속도입니까? Y쪽 가속도 성분을 이렇게 곱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부분의 요 델타 X 부분의 운동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 Y쪽 방향 힘은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 받는 힘은 위에서 작용하는 타우가 Y 성분이 뭐가 됩니까? 타우하고서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아래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타우하고서 사인 세타 1이죠. 그래서 위쪽이 플러스니까 타우 사인 세타 2 빼기 타우 사인 세타 1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 m은 아까 한 거 뮤 델타 x하고 AY는 파셜 t 제곱분의 파셜 y, 이게 바로 dt 제곱분의 d 제곱 y, 이게 바로 이제 그 가속도죠. 그런데 y는 x와 t 두 개의 독립 변수에 의존하니까 여기에 지금 편미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세타가 작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이 줄이 조금만 진동한다면 세타가 충분히 작겠죠. 그럼 우리 어떤 근사식을 쓸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면 여기서 보면 파셜 x분의 파셜 y가 됩니다.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파셜 x분의 파셜 y와 같다는 걸 아니까 우리 힘의 알자힘, y성분의 알자힘을 구할 때 타우 사인 세타 2는 파셜 x분의 파셜 y를 어디에서? 저 위쪽 2의 부분에서 구하는 것이고, 파셜 x분의 파셜 y를 아래쪽 1의 부분에 x1에서 구하는 것을 그 차이를 낸 게 이게 바로 fy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해 놓은 거, 여기 좌변은 힘, 그 다음에 우변은 뮤 델타 x 파셜 t 제곱분의 파셜 제곱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파동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무엇으로 나누냐면 타우와 델타 x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게 타우와 델타 x로 나누면 좌변은 무엇이 됩니까? 델타 x분의 파셜 x분의 파셜 y
이 2 빼기 파셜 x분의 파셜 y 1 이게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 위에 거는 파셜 x분의 파셜 y가 한 번 편미분한 것이죠. 그 차이를 델타 x로 나누니까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이제 파동방정식의 형태와 똑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파동방정식의 형태가 됐죠. 근데 우리 무엇을 압니까? 요 앞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는 것의 개수가 바로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v제곱분의 1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이것으로부터 v는 루트 뮤분의 타우로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줄의 장력을 뮤는 뭐였냐면 줄의 선밀도였죠. 줄의 선밀도로 나눈 것에 제곱근을 취하면 그러면 그 줄에서 파동이 전달돼 나가는, 줄에 생긴 파동이 전달돼 나가는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에 전달되는 파동은 그것의 파장과 진동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바로 이 속력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줄이 있고 위아래로 흔들거리니까 이것은 줄에서 횡파가 전달되는 것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긴 막대기에서 종파가 전달되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어떤 모형으로 구하면 좋냐면 우리 직선 위에 스프링이 있고 용수철이 있고 질량이 있고 용수철이 있고 질량이 있고 이렇게 모형을 세워 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질량이 질량이 같은 질량 M이 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철 상수는 전부 다 K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각 질량의 부분이 자, 여기 맨 가운데 있는 게 i번째 질량이라고 하고 i-1번째 질량은 xi-1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i번째는 xi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번째는 xi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때 i번째 놈한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번째 질량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m 하고서 dt 제곱분의 d 제곱 xi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i번째 질량이 작용한 힘 fi가 되겠죠. 근데 이 fi는 어떻게 구합니까? 탄성력이죠. 자, 양쪽 바로 i번째 질량 양쪽에 있는 스프링 때문에 작용하는 힘일 텐데 그 스프링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은 xi 플러스 1 빼기 xi 하면 어떻습니까? 줄어들거나 늘어드는 게 나오죠. 자, 그것에 k에 비례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스프링은 xi 빼기 xi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i번째 질량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fy자리에다 이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푸는데 이 식이 어떻습니까? 이 xi를 풀기 위해서 xi 플러스 1과 xi 마이너스 1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이 되죠. 쭉 있는 연립방정식을 다 풀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it를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목표인데 우리 이거에 연속적으로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 우리 1, 2, 3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있는 위치에다가 변수 x를 붙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의 위치를 x라고 하고 그보다 조금 큰데 요거 델타 x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dx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그냥 h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x 플러스 h라는 위치에 있는 놈이 움직인 변위를 ux 플러스 h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h에 있는 것은 u. 그래서 이 u는 바로 뭐냐면 x에 있는 x 위치에 있는 질량이 움직인 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까 앞에서는 디스크리트하게 i라는 첨자 가지고 질량의 위치를 표시했다면 이번에는 컨티뉴어스한 변수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x에 있는 질량이 이제 이동한 변이가 ux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h는 미수한 거리 다시 말하면 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운동방정식은 아까 한 것처럼 m 하고서 이번엔 u가 x와 t의 두 개의 독립변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편미분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게 아까 앞에서 할 때 y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샬 t제곱분의 파샬 제곱
파시알 제곱 u 한 개,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fx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fx는 어떻게 되냐? 그럼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xi 뭐 그거 대신에 그냥 u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fx는 k ux 플러스 h에서 ux를 뺀 거 빼기 k ux에서 ux-h를 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될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조금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sh로 나누겠습니다. s는 뭐냐면 그 줄의 단면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sh로 나누면 조그만 부분의 질량을 단면의 넓이 곱하기 길이로 나누면 바로 뭐가 됩니까? 부피로 나눈 것이죠. 그럼 이게 바로 무엇이 돼요? 그게 m 나누기 sh는 바로 밀도가 됩니다. 줄의 밀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kh,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 h를 곱하고 단면의 넓이로 나눈 거, 이게 무엇과 같아지냐면 바로 줄의 역률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2차 도함수 할 때 델타 x 제곱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빼기 2배 fx 더하기 fx 빼기 델타 x, 이렇게 한 거 있죠. 네, 이게 바로 2차 도함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파시알 x 제곱분의 파시알 제곱 u,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 여기서 줄의 역률이 새로 나왔으니까 역률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역률이란 뭐냐면 물체를 이렇게 늘어뜨릴 때 여기 길이가 L인 막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단면의 넓이는 S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힘을 작용해서 F라는 힘을 작용해서 늘어뜨렸어요. 얼만큼 늘어뜨리냐면 델타 L만큼 늘어뜨렸다고 할 때 우리 어떤 용어를 쓰냐 하면 여기서 델타 m만큼 늘어났으니까 이게 이제 변화한 거죠. 이 변화한 정도는 원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원체 긴 거를 늘어뜨리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막대기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하는 정도는 늘어난 길이에다가 원래 길이를 나눠줘야지 이게 잘 대표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델타 L 나누기 L이 변형이라는 물리량입니다. 영어로는 스트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 잡아다닐 때도 그냥 막대기가 단면이 더 넓은 것을 잡아다니면 같은 힘으로 잡아다니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가 않겠죠. 그래서 잡아다닐 때 힘을 무엇으로 나누는 게 더 좋냐면 그 단면의 넓이로 나누면 그때 변형을 조사하는 데 좋습니다. 이걸 변형력이라고 부르는 물리량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의 경우에, 고체 막대의 경우에 이렇게 장력을 작용할 것 같으면 이 힘이 너무 크지 않으면, 변형력이 너무 크지 않으면 변형은 변형력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맨 처음 알아냈냐면 영이 맨 처음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변형은 변형력이죠. 좌변은 변형력을 변형의 비례 상수 이렇게 썼습니다. 변형은 변형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역률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역률은 어떠냐면 물질의 성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리의 역률은 얼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역률은 얼마다, 금의 역률은 얼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역률이라고 할 때 영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뉴턴이 죽기 직전, 뉴턴의 노년에 태어나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물리학자도 하고 생물학자도 하고 언어학자도 하고 별별 다 했어요. 특히 신동이어서 14세 때는 여러 국가,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히브리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이런 데 능통해서 고대의 글들을 전부 해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 영이 나오기 그 전까지는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뉴턴의 입자설을 사람들이 거의 믿었습니다. 근데 1803년에 이중 슬릿을 이용해 가지고 영이 그 빛이 보이는 간섭무늬를 직접 측정을 했어요. 간섭무늬라고 하는 건 입자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당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1704년에 뉴턴이 광학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빛이 입자로
라고 하는 그 주장을 1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토마스 영이 깼습니다. 그것으로 이 토마스 영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고체가 변형하는 것은 물질의 특별한 성질이다. 물질마다 성질이 다 똑같다. 어떤 물질이든지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데 그걸 이제 영률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영국에는 왕립 아카데미, 왕립 연구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이 물리에 대한 강의를 일반 대중한테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 있는데 18세기 말 19세기에 자연에 대한 이해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문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영률입니다. 이 영률과 아까 우리가 할 때는 어떻습니까? 탄성력 구할 때는 KX 해가지고 탄성률을 이용했죠. 그러면 용수철의 탄성률과 영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탄성률은 후쿠의 법칙인데 사실은 이 후쿠의 법칙이 더 먼저 발견됐으면 영보다 더 먼저 후쿠가 영보다 더 오래된 사람입니다. 후쿠는 뉴턴과 동시대 사람이고 영은 그보다 한 세대 다음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쿠는 그 어떤 막대기면 막대기의 탄성률을 구했는데 그런 탄성률 그게 사실은 막대기가 길면 길수록 탄성률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탄성률과 탄성률이 그 막대기를 만든 물질의 고유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이제 처음 알아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L이고 단면의 넓이가 S인 막대기를 힘을 가해가지고 델타 L만큼 늘었다면 후쿠의 법칙에서는 요거 X만큼 늘어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률은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스트레스는 변형력은 스트레인에 비례한다. 그 비례상수가 영률이었죠. 요걸 식을 후쿠의 법칙하고 맞게 쓰려면 양변에 S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F는 Y, L분의 S, 델타 L 하는데 이 델타 L이 바로 무엇에 해당합니까? X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요걸 K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후쿠의 법칙이니까 K는 영률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 두 개를 비교할 것 같으면 K는 Y, L분의 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K를 갖다가 K에다가 L 곱하고 이 L이 바로 뭡니까? 원체 길이죠. 이것을 단면의 넓이로 나누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 막대기의 영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게 이게 바로 뭡니까? KH 나누기 S 한 거 이게 바로 영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M 나누기 SH는 밀도, 그 다음에 있는 KH 나누기 S는 영률로 이렇게 쓰고, 그 뒤에 부분은 H 제곱번에 이렇게 된 거, 요거는 바로 무엇으로 씁니까? 네, 두 편미분, 파셜 X 제곱번에 파셜 제곱 U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바로 이렇게 이 방정식이 되는데,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과 같은 형태죠. 이걸 파동 방정식과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을 Y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로 나누고 이걸 파동 방정식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무엇하고 비교합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종파의 경우에 파동의 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영률 나누기 밀도를 제곱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횡파와 종파의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직접 적용해서 파동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라그랑지 역학을 가지고 유도해 보겠습니다. 라그랑지 역학으로 유도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기 바라겠습니다.